안녕하십니까. KBS 순천 개국 42년 특집 토론 진행을 맡은 윤주성입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여순 사건은 극한 이념 대립으로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인데요. 한국 현대사의 중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역사적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외면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KBS 순천방송국에서는 개국 42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밝히지 못한 진실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신 이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계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분입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따뜻하고 정의로운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시죠. 전효옥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논문과 책들을 꾸준히 발표해온 주철희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순 사건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여전히 슬프고 아픈 역사입니다. 그동안 불온의 역사로 숨죽여 있던 여순 사건이 70주년을 맞아 지역 안팎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가 여러모로 중요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계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70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순 사건의 경우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한 사건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한 규명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순 사건이라는 이 대단히 가치 중립적인 그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대구 좌익 폭동, 이런 등등의 비교적 사건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네. 그런 이 표현이 함께 사건명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여순 사건은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거죠.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 양민 학살이라는 그 사건의 본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순 사건은 아직 명확한 어떤 그 성격 규명이 돼 있지 못하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금년 이 4.3 제주 4.3 사건의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제주 4.3 사건은 분명한 우리 한국사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4.3 사건에 대한 어떤 성격 규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여순 사건이 이 김지혜가 주동하는 14연대 이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무고한 양민들의 학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염원, 분명히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라는 그런 공권력에 의해서 명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들이 있는데 그러한 염원을 풀어나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또 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정말 싸움과 또 노력들이 아직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또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순 사건 70년이 지나면서 관련되신 분들이나 증언하실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 속으로 그냥 묻히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양민들이 한을 안고 희생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 결국은 진정한 치유와 화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교훈을 남기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70주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족들이 이처럼 저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찾아오셔가지고 반드시 이번에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이 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 하고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는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집니다. 주철희 박사께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로 그동안 여순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는 소감, 심정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답답합니다. 이제 여순항쟁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반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요. 여순항쟁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제주 4.3항쟁 같은 경우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번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주 4.3항쟁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듭 사과하면서 올해 반드시 제주 4.3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순항쟁도 국가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은 당시 이승만 정권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순 사건 이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여순 사건을 바라보는 진영 간 또 지역 간 시각차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용욱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아흐레 동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시각과 또 다양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반란에서 사건까지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중요한 것은 남로당의 조직책이었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말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했고 그리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양민 학살 사건이 그렇듯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았던 그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앞서 이계호 의원님께서 굉장히 가치 중립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순 지역의 고인 과제로서 있을 것이 아니라 공론화돼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우리 모두의 진실을 여러 가지의 진실이 모자이크처럼 조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욱 작가님 말씀처럼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국방부나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여순 사건을 아직도 군사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 4.3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철희 박사님. 우선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군인 반란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고요. 그 이제 가치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반란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최근에 기무사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기무사 문제의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정권을 옹호하려는 거였죠. 반란의 목적은 정권을 찬탈하려거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반란의 목적입니다. 그럼 14연대 군인들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는가? 그랬다고 한다면 전용욱 작가님 말씀처럼 반란이라 해도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찬탈하려거나 그다음에 정권을 체제를 전복하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자, 여수는 정확히 봐야 될 부분이 1948년에 단독정부 수립을 하는 50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50선거의 단독정부 선거를 반대하면서 제주 4.3항쟁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제주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14연대 군인들을 출병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군인을 출병시키려고 하면은 당시 제주가 전시 상황처럼 그렇게 군인을 출병시켜야 될 문제가 있었는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선결 조건으로 계엄령이나 비상조치를 내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조치가 제주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중심의 진압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육군 총참모장이었던 정일곤 대령이 10월 1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정일곤 대령과 김영철 해군 총참모장 두 사람이 제주도로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뭐라고 발표를 하냐. 제주도는 아주 평온한 상태다. 근데 느닷없이 10월 11일 날 제주 경비사령부를 만들면서 여수 14연대 군인들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목적이 뭐였냐. 제주도민 30만을 학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자국의 동포를 학살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군인의 사명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은 항명한 거지 반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순 항쟁은 제주 4.3과 직접적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따져서 성격을 규명해 주셔야지 군인들이 그냥 명령을 거부했다란 그 자체만을 가지고 반란으로 규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철희 박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런 토론을 하고 서로의 반박을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여수와 순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수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르시고요. 또 순천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근데 이제 주 박사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연구를 계속해온 주 박사님께서도 책에서도 언급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브루스 커밍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48년 그때 해방 정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혼돈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서 미군정 역시 어떤 특정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남로당 계열의 이른바 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말하자면 군에 깊숙하게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당시에 그 제주도민을 학살을 30만 명을 하라. 이런 명령에 항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민의 그 인구가 60만입니다. 주 박사님. 그 당시에는 한 4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30만이었습니다. 네, 40만도 안 됐었어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어떤 정부가 물론 그 후기에 가서 제주도를 미 군정도 그렇고 그 당시에 조병옥 박사도 그렇고 레드 아일랜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4.3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500명의 남로 당원들이 시작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는 다 친척 관계로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국군들한테 밥 지어주다가 밤에는 그 남로당원들한테 아니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물 주고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은 진압 작전에서 마치 부역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누명을 쓰면서 굉장히 무참하게 살해가 돼갖고 어떤 마을에 제가 이제 가봤을 때는 그 마을에 제삿날이 하루였습니다. 같은 날이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순 그 사건의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창수라든가 김지회라든가 그다음에 홍승석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남로당에서 김지회 같은 경우는 6.4 3기지만은 남파된 거예요. 남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군인들이 이 반란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 반란을 했을 때 굉장한 양민 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 그 전 대통령이 김구하고 엮으려고 했던 극우 세력의 경우 김구 선생은 우리가 누가 극우 세력이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이 김지혜를 비롯해서 처음에 이 봉기를 했던 군인들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특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순진한 청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목적은 말하자면 북한 정권과 남한 정권을 합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시에 여수와 이 순천의 정서가 굉장히 다른 원인도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그 김지회와 그런 몇몇 군인들이 굉장히 무참하게 그 당시에 지주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서장과 그 가족과 어린 아이들까지도 살해를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도돌이표가 돼서 진학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 학교 운동장에서 제가 이제 주 박사님이 쓰신 책도 읽어보고 왔습니다만 학교를 거기에서 부역과 말하자면 배신자를 가린다고 하면서 양민들을 취조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장소가 이 순천과 여수의 학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되풀이되는 게 여수와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고통을 넘어서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오늘 방송에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여기에 와서 함께 고민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대신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실관계가 제가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전 작가님의 그 지금 현재 사실관계 이야기는 지금까지 너무 국가주의에 써놨던 그 기록에 의거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김지혜가 난파됐다는데 김지혜는 난파된 인원이 아니고요. 다음에 지창수나 남노당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죽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문제를 삼는 부분들이 여순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 1990년 이전까지 국가주의로 써놨던 그 기록에 모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의 그 기록에. 지금 현재 국방부가 군인 반란이 없었다, 순천에서 민간인 학살 없었다, 이 문제도 전부 다 그 국가주의와 반공주의 개념의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관계는 우선 확실히 해야 되겠다. 김지혜는 난파된 인원 아니다. 김지혜와 지창수를 비롯한 이 인원들이 금방 말씀하셨던 어린아이까지 처참하게 죽인 거 아니다. 지금 현재 여수와 순천에서 경찰서장이 죽었는데 그 경찰서장은 남노당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었던 자익 인민위원회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왜곡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여순이 저는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곡이라고 보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그래서 어렵다. 사실관계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저도 역시 국방부 자료를 다 찾아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말하자면 뭐 반국가 세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양민을 학살하고 저는 꼭 그렇게 봐야 되는 시각 역시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냉정하게 이 사건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 김지혜라든가 홍순석이라든가 지창수는 다 국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명예로운 훈장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두 분 토론 패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끝이 나지 않아서요.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또 드리면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들이 중요하니까 두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군인들의 반란 혹은 항쟁으로 촉발이 됐지만 어쨌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순 사건은 전남 동부 지역의 오랜 상처이자 아픔입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여순 사건 당시 민간인 희생자 수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에서는 13,000명에 이를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여전히 파악조차 할 수 없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민간인 피해에도 이승만 정권 등의 반공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진실이 묻히면서 여순 사건은 반란의 역사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피해자와 유족들은 마음껏 진상규명을 외치지조차 못했는데요.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여순 사건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전유옥 작가님, 어쨌든 뭐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3 사건이라든가 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공론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부터 제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이쪽 지방에 많이 살고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지만 아직도 이 생생한 증언 같은 거를, 왜냐하면 눈으로 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집단 테러라고 이제 김구 선생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초에 있어서의 잔악함은 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지만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또 정말로 잔인하고 우리가 가슴에 정말 피눈물이 흐를 정도의 어떤 그 공권력에 의한, 그러면서 뭐 거기에 공권력에 진압을 당해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된 억울한 그 양민들의 또 피눈물의 역사가 여기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진짜 놀란 것은 그 당시에 사실도 놀랬지만은 너무나 이 연구를 하는 분들이 우리 주 박사님하고 또 그 몇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도 이제 좀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이랬더니 정말 자료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연구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법을 이제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와 진실에 이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을 저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여수 순천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주 박사님이라든가 또 김 박사님 뭐 이런 분도 좋지만은 저는 서울에 있는 분, 또 제주도에 있는 분, 그 다음에 뭐 경상도에 있는 분, 강원도에 있는 분,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다 이 역사학자들에게 정말 지원을 해서 펀드를 줘서 이것을 전 국민의 과제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연구하시는 분 자체가 적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정의가 의원님께서 특별법 발의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발의하시고 1년 2개월 정도 지금 지난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 특별법안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선에 조금 전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희생자 수 2천여 명 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2천여 명이라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최종 보고서를 2010년에 냅니다. 그때의 숫자고요. 지금 1948년 11월 1일에 전라남도 그 보건후생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때 약 5,500명. 그리고 이제 그때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난 좀 시일이 지나서 1949년 11월 1일 조사했을 때 약 1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보면은 희생자 수가 한 10,000여 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의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특별법을 발의한 배경을 조금 잠깐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 돌아가신 제 어머니로부터 여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군인 경찰들이 마을에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 싹 집합시켜 놓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그 좌익을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골라내는데 그 얘기를 수없이 제가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2016년 등원을 해가지고 이제 구례를 갔는데 구례에서 몇 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만났더니 간절하게 이 특별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그 국회의원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렸을 적 어머니의 그 기억과 오버랩이 돼가지고 특별법 제가 그 제정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냈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그냥 이겁니다. 우선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또 물론 좌익 세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이 훨씬 많긴 하지만 이 희생자들의 희생 원인, 그러니까 이 진상을 정확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명예회복을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갱이라는
그래서 결국은 1982년까지는 연좌제에서 공직에 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불이익을 안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명예회복시키고 국가에서 이제 또 이렇게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위령 사업도 이제 벌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드시 배보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이제 이 특별법에 들어있는 주요 내용인데 특히 이제 배보상 문제다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총 25개조로 되어 있는데 9조부터 한 20조까지 12개조 정도를 제가 배보상에다가 지금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배보상이 어렵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4.3이 아니라 4.3도 부정하지만 이 여순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이 시각 자체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 생각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이계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유사한 특별법을 2개를 발의를 해서 하나는 지금 통과가 돼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만 뭐냐면 잠깐 언급을 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특별법을 제가 발의를 해서 금년 2월 27일 이제 통과가 돼서요. 오늘 9월에 진상규명위원회가 국방부 주관으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진상규명에 나서게 되고 또 한 가지 법안은 이 한국 동란 중 민간인 희생자 이 명예회복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 제가 발의를 했는데 유사한 법안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9분이 또 발의를 8분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이 지금 9개가 국회에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똑같습니다. 여순 사건과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말하자면 좌익에 대한 어떤 그 진압의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부수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가 됐던, 아니면 그 당시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의도를 했던 이 간에 이 양민에 대한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데 관점을 두느냐. 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2가지 관점을 명확하게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재단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면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동란 중 민간 희생자에 대한 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이 전혀 한 걸음도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여순 사건도 거의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주 4.3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어떤 역사적 인식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놓고 보면 앞으로 지금 유사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순 사건도 방금 2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무고한 양민들의 어떤 학살 또 그 희생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원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규정을 하느냐 이런 데 대한 좀 더 애정과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관점을 두고 더욱더 노력을 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특별법이 좀 난항을 겪는 그런 배경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 VCR 자료 화면으로 좀 보고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여순 사건 특별법. 하지만 국회 사무처 검토 과정에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여순 사건과 관련해 순천 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처형한 기록이 없고 군인과 경찰이 의심만으로 민간인을 집단 사살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학살 피해를 확인한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공식 조사 결과를 부정한 셈입니다. 이렇게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1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주장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희생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서 작성이 됐다면 그 이후에 법원이 진실화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겠죠.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여순 사건에 대한 평가절하입니다. 16, 18, 19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여순 사건 특별법안은 비슷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많은 만큼 개별 사건을 특별법으로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여순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입니다. 100개도 넘을 거예요. 100개 뭐 이렇게 많을 텐데 그거를 한꺼번에 통일적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적은 노글리나 거창 학살 사건은 특별법이 있어서 판단 기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이념 대립으로 일어난 여순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과 성격이 다른 데다 현대사에 끼친 영향이 큰 만큼 따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자마자 발생을 했다는 점에서 그 대한민국의 어쨌든 국가의 정체성이나 체제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른바 빨갱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도 특별법이 표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국방부에서 여순 사건은 뭐 군사 반란이다라고 규정하고 또 뭐 여기까지는 시각차가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이해할 만한데요. 순천에서는 아예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제3자들이 보기에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볼 때 희생자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희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자뿐만이 아닙니다. 좌익에 의한 희생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봐야지 꼭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자만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이 진상이 무엇이냐, 과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데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압군, 소위 말해서 토벌군이라고 그랬죠. 토벌군이 27일 완전히 그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그다음에 보성, 고흥 이런 곳을 소요가 일어난 곳을 싹 평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백운산이나 조계산이나 지리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좌익 세력들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좌익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토벌군을 진군시키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좌익에 협조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수없이 많이 학살을 당했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5.18의 경우에도 당시 자료들이 왜곡되고 조작된 탓에 지금도 여전히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방부의 여순 사건 사료들을 보면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17년이 지났거나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들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순천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미군 라이프지 기자였던 칼 마이더슨의 사진에 나와 있고 그가 남기는 기록들에 전부 다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전용욱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익 세력들이나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졌던 그 사료들을 거의 대부분 인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군인 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순천에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한국전쟁사 제1권이거든요. 이 책이 196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75년에 해방 30주년을 맞이해서 전남일보회사에서 만든 광복 30년 여순반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전쟁사는 말 그대로 군인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광복 30년 여순반란이라는 책은 박정희 정권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주의와 반공주의로 그대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에는 사실관계 오류가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 군인 반란이다,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고 지금 국방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당시 여순 항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의 신문 자료, 미군 자료, 그 다음에 특파원 보고서들, 그 다음에 개인들이 남긴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물들을 봐보면 국방부가 주장한 것과 또 우익들이 주장한 것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가 이제 올해 이번에 한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좀 국방부가 잘못됐지 않았냐 이러니까 이번에 입장문을 발표했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존중한다, 그리고 그랬죠? 존중한다. 네. 그다음에 여순사건 특별법의 제정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항상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역사적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연 그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사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좀 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또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다. 주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에는 좀 시각차가 있음에도 조금 잘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방부 인식은 이런 것 같아요. 방금 그 말씀하셨던 노건리나 거창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법을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법에 의해서 함께 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국방부의 그건 분명한 인식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국방부에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제 오늘도 뭐 그런 논의가 되는 것으로 추후에 이렇게 돼 있던데 자료에는 왜 노건이나 거창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허용을 하면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완강하게 국방부가 입장을 가져가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요. 노건리나 거창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그 양민 학살이라는 게 그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거죠, 현재. 근데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국방부의 인식은 14연대 반란 사건과 그 과정에서 그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양민 학살이 혼재돼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관점이 아까 정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데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국방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우선 국방부 입장을 깰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광주가 피해 학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피해 학살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군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군이 투입돼서 시민을 학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수 14연대 군인들도 자기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제주 동족을 학살이란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동족. 그러면 우리 군인, 지금 우리 헌법 제5조를 정확히 보시면 군인의 사명이 명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군인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은 명령, 부당한 명령이라 생각해서 항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맞는 건가? 1980년 광주에서 군이 투입돼서 민간인을 학살했던 것이 맞는 건가? 우리가 판단해보자 그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 5월에 이런 일이 있었죠. 당시 전남 도경국장이었던 사람에게 시민에게 발포해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령을 거부했죠. 전남 도경국장은. 그래서 2017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찰 영웅으로 지금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안병하 치안감.
이렇게 부당한 명령을 꼭 따라야 되는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이제 네. 제가 정당 의원님. 잠깐만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국방부 시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5.16 쿠데타, 그 후에 계속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국방부, 군의 시각은 일관된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약간 좀 달라졌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도 결국은 다시 이게 복원이 돼서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국방부가 얘기했던 특별법 제정에도 협조를 하겠다 하는 이 발언이 과연 진위가 무엇인지, 그걸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방부가 그 당시 지금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 자체도 그것도 지금 합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재헌헌법에 보면 64조에가 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계엄법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계엄법 자체가 위법이다. 그에 따른 직결 처분 명령, 이것도 위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련의 것들을 부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양민 학살 자체를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진 과정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4.3 사건 특별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1980년도 후반대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도민이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국회에 가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압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도 이번 여순 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기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노글리나 거창이나 제주나 그다음에 여수를 함께 묶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각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효옥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만의 특징이 있고 순천, 광양, 구례, 보성 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성격으로 규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조 박사 말씀하신 것도 보면요, 주 박사님이죠. 주 박사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비슷한 시기나 비슷한 사건이지만은 제주 사정이 틀리고 이쪽 여순 사정이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 당시 조금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한 어떤 법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특별한 유령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특별한 어떤 추모 사업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했던 네네. 말씀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규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국방부 입장이 현재 돼 있는 과거사 정리법에 입각해서 여순 사건도 진상규명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그건 이해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방금 정인화 의원님 말씀대로 여순 사건만의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과 환경과 그 후에 전개되는 어떤 과정에서 인식이 또 역사 인식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간접 보상이 되었던, 직접 배상이 되었던 그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과정들을 좀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네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도 보이지만은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즉 여기에서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또 그런 유족들의 그 가슴, 이 가슴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성적인 지원과 아주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거, 이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여수와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봉인되다시피 했던 것은 여기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여기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게 바로 이 레드 콤플렉스. 바로 이제 박상희라는 공산주의자, 그것도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형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북한 쪽에서 우리 군 내부에 우리 쪽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러면서 오히려 북한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이런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평생 아마도 박정희가 갖고 있던 레드 컴플렉스와 여순 사건도 저는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것이 우리 전 국민이 진실을 묻는, 우리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해야 되는 문제로서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또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사를 파헤치고 또 이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정립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과 또 돈이 들더라도, 인력이 들더라도 제대로 풀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진보도 보수도 우파도 좌파도 뭐 끝까지 우익도 좌익도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정돈이 될 거라고 봅니다. KBS 순천 계곡 특집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정부와 정치권 또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호 위원장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사 청산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이 국민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 방금 주 박사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국민적 전국화를 할 수 있는 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어떤 이 지역사회의 공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해줘야 될 일이 이제 그러한 어떤 전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론을 확보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70년의 이 켜켜이 쌓인 이 한을 깔끔하게 풀어내는 노력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인환 의원님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서 매우 시사적이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서 억울한 분들의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돕겠다. 나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 사건을 보는 문제를 보는 기조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조를 모든 이 정부가 각 부처들이 받아들여서 자세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린다면, 기왕에 특별법이 발의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처럼 모아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은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또 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힘을 좀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좀 만들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욱 작가님.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계적인 정말 인류의 치욕스러운 이른바 대학살, 때로는 뭐 인종 청소라고 하는 제노사이드,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사실은 전형적인 제노사이드고, 또 문화 대혁명, 이거는 이제 이념적인 청소라든가, 또는 폴포트 정권의 정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든가, 이런 비극이 있는데, 이런 비극을 딛고 우리 자신이 인간이 얼마나 이제
때로는 잔인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인 인간성을 발단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가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극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모두의 아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진실. 그 진실은 단 하나일 수만은 없는 거죠. 하나 여러 가지의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 하나의 나라의 하나의 국민으로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주철희 박사님. 우선 이제 여순항쟁은 역사라고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념적 대립이나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이나 갈등으로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걸 좀 역사로 보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건 그런 거죠. 현대를 중심으로 과거와 대화하고 미래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사로 본다고 한다면은 과연 왜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가를 고민이 전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순을 좀 역사로 봐주라는 말씀을 먼저 쭉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저는 클 거라 생각합니다. 이 국가 권력이 전쟁과 준하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아까 공론화를 모아주시라고 했지만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공론에 비교해서 정치권이 했던 것들은 훨씬 저는 미약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것이 반드시 특별법이 좀 이루어지고 그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민간인 학살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이 어떤 것인가라는 본질을 밝히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KBS 순천 개국 특집 토론 여순 사건 70년 다시 진실을 묻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여순 사건이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도 존재합니다. 여순 사건의 진실을 찾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70년 전 여순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지고 그래서 전남 동부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순천 개국 특집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